그래서 이거 숙제 부분 답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1번에 여기 36페이지죠. 36페이지 1번에 1번. 그다음에 2번에 2번. 그다음 같이 질문 받을게요. 그다음 3번에 1번이고요. 그다음 4번에 3번이고 5번에 3번. 그다음에 6번에 3. 그다음에 7번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그다음 8번에 4번. 그다음에 9번에 3번이고요. 10번에 3번. 11번에 지난번에 같이 해봤었고, 이건 오른쪽 3m/s 제곱. 그다음 4N입니다. 크기는. 그다음 12번 3번. 그리고 13번에 4, 14번에 4, 15번에 3번이고, 그다음 16번에 1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번에 4번. 그다음 18번에 2번, 19번에 4번, 그다음에 20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요. 21번에 1번, 그다음에 22번에 1, 23에 5, 그다음에 24에 1, 그다음에 25에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지금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요거 질문 좀 받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 시험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같이 풀어보고 싶을 만한 문제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해주세요. 많아도 돼. 이것저것 다 풀어봐도 되거든. 많아도 되거든. 막 25문제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막 10몇 문제 풀어봐도 되니까 좀 애매하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어차피 뭐 이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6번. 그 다음에 6번 좀 까다로운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요 페이지 없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오케이, 7번. 오케이. 이것도 그래. 그리고 해명이 맞나? 맞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하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방금 시작했고 질문 받을 거예요. 7번 말고 또 어떤 거? 없어? 노출로 잘해? 몇 번? 13번. 오케이. 일단 13번 체크해놓고, 오케이. 그리고 다른 거 편하게 해주세요. 혜령이 다 불러줄까 이거? 다 빠르게 불러줄게. 다 빠르게 불러줄게. 오케이. 36페이지였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한 10개는 해도 되는데. 1번에 1, 2번에 2, 3번에 1, 4번에 3, 5번에 3, 6번에 이거 뭐야? 얘는 3.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에 4, 9번에 3. 이거 지난번 같이 했죠. 10번에 3, 11번에 지난번 같이 했고 4m/s 제곱이랑 산유선이고,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4, 15에 3, 16에 1이고요. 그다음 17에 4, 18에 2, 19에 4, 20에 1, 그다음에 21에 1, 22에 1, 23에 3, 23에 5, 미안해요. 5, 그다음에 24에 1, 25에 1번. 여기까지 해서 질문 이렇게 적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잘했다고? 17번. 17번 볼게요. 17번. 그 다음에 19번. 오케이. 19번도 보고. 좋은 문제네. 적 없다고? 22번. 22번. 오케이. 좋은 문제네. 18번. 많아도 좋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니까. 다른 반에서는 이거 10몇 개 했어요. 질문 그냥 했어. 그래서 문제 풀기 어려울 수 있어서 16번. 오케이. 이것도 좋은 문제. 딱히 뭐 더 나올 거 없나? 24, 20 24번과 25번 얘기한 거야? 그치. 요 정도 해볼까요 일단?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주세요. 바로 달려보자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괜찮은 거야? 추워?
아 추운 거나 괜찮아? 에어컨 켜도 되지?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지금 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국어 문제야. 위에 나와 있는 지문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정지해 있는 이잖아요.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임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A랑 B가 이제 줄이 있죠.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인 거 확인했는데 추에 작용하는 힘이 3개 정도 보여. 뭐가 있지? 실이 A가 있으니까 일단 A가 추를 올리는 거는 이제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할게요. FA가 추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도 추를 잡아당기는데 근데 이거는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할래. FB 추.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중력도 있죠. 중력도 있어서 그냥 뭐 mg라고 하자. mg도 아래 방향.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A 추 빼기 mg 빼기 FB 추는 얼마라고? 알짜임이 0이다. 세 힘 다 더했을 때 0이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항하면 A가 추를 당기는 힘은 B가 추를 당기는 힘보다 얼마만큼 커요? mg만큼 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 같지 않죠. 등식이 아니지. FH랑 B추랑 같지 않죠? FH는 B추 더하기 mg다.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때 실 B를 갑자기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근데 이때 실 B를 잡아당기면 그러니까 B를 손이 뭐야 다른 거다. 오케이. 손이 B를 잡아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손이 B를 잡아당기면 뭐가 있을까? 손이 B를 잡아당기면 그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B가 손을 잡아당기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B가 손을 잡아당기는 장력이라고 할 거야. 근데 무슨 말 한 게 있냐면 장력은 양쪽 끝에서 크기가 똑같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의 질량을 이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실에 걸리는 알짜임이 0이 되기 위해서 B가 손을 잡아당기는 장력이랑 뭐 같냐? B가 추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랑 크기가 같아요. 방향이 반대고. 그래서 이때 손으로 B를 잡아당기는 힘을 만약에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B가 손을 잡아당기는 장력도 커지고 그러면 B가 추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3명이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손잡고 있다 쳤을 때 한 명이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손을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확 세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이 2번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2번이 왼쪽으로 확 이게 오른쪽으로 확 끌려가면서 2번이 3번을 또 확 잡아당기게 되겠지. 그리고 결국 얘도 잡아 끌려오겠죠. 그래서 이때 손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 B가 손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커지고 근데 이때 장력은 양쪽 끝에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B가 추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커진다. 그래서 실 A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데 실 B가 갑자기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추가 알짜임이 생기면서 분리돼요. 이렇게 팍 분리된다. 그래서 실 A보다 실 B에 더 큰 힘이 걸리게 되면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손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 뭐가 커질까? B가 손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질 거고 그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장력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B가 추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똑같이 커질 겁니다. 얘는 둘 다 장력이거든.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력은 양쪽 끝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B가 손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서 B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고 그래서 확 끌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틱은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거는 사실 계산보다는 좀 개념 설명할 게 있었고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가 이제 뉴턴운동 2법칙이 이름이 뭐였냐면 F는 MA였어. F는 MA의 의미가 뭐냐면 알짜 힘이 뭐랑 같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됐어. 1번 보이는 힘을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알짜 힘이야. 두 번째는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그것도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그냥 수레만 있을 때만 보자. 수레만 있을 때 4초 동안 4초 동안 속도가 8m/s가 증가했습니다.
처음 속도 0, 낮은 속도 8이니까 8 빼기 0이죠. 얘는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야. 뭐만 있을 때? 수레만 있을 때. 근데 이제 추를 증가시키면 질량이 무거워지니까 가속도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힘을 줬냐? 4N을 힘을 주는 거야. 힘은 똑같아. R자 힘, 그래서 4N입니다. F는 ma인데 R자 힘이 얼마라고? 4N이야. 근데 가속도가 얼마래? 2m/s 제곱이라며. 그럼 질량은 얼마인 거야? 당연히 2kg인 거죠. 그래서 이때 수레 많이 있었을 때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수레는 몇 킬로예요? 수레는 2kg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 줄은 뭐냐? 수레에다가 추 1개를 넣었을 때 가속도잖아. 수레에다 추 1개 넣었을 때 그럼 얘는 4초 동안 속도가 4m/s 증가하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1m/s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F는 적용하면 F는 힘은 똑같이 4N이야. 근데 이때 가속도가 얼마예요? 1m/s 제곱이잖아. 그럼 질량이 총 얼마여야 돼? 4kg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수레 하나당 2kg라고 했는데 수레에다가 추 1개 더 했더니 4kg이래. 그럼 추는 얼마예요? 추도 2kg이구나. 그럼 이제 수레에다 추 2개를 더하면 몇 kg이에요? 총 6kg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4N은 6kg 3분의 2m/s 제곱의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가 3분의 2m/s 제곱이 돼요. 그래서 기억, 수레의 질량은 2kg다. 기억 맞고요. 수레 질량 2kg, 추 1개의 질량도 2kg였죠. 니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 V0는 그럼 얼마일까? 우리가 그 초록색의 경우, 그러니까 수레에 추 2개 더했으니까 총 6kg죠. 가속도가 3분의 2 m/s 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가속도 3분의 2 m/s 제곱은 초록색의 가속도 계산해볼까? 이 계산 어떻게 할까? 얘는 몇 초 동안? 4초 동안 얼마? 이거 검은색으로 할게. 잘 안 보이니까. 플러스 V0 m/s가 되거든. 근데 이게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3분의 2 m/s 제곱. 그래서 4분의 V0가 3분의 2야. 그럼 V0는 3분의 8 m/s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겠지. V0는 2m/s가 아니라 3분의 8이다.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뭐냐면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오면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를 일단 사용해야 되고 R자 힘이 4N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2라고 파악하면 질량은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 가속도가 1로 파악되니까 질량은 4가 되는 거라서 추랑 수레 질량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추 2개면 이제 6kg가 되는 것 같고 가속도로 파악해서 V0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도 아는 거야. 괜찮아? 결국에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하고 다른 것들도 반복해서 설명할 거니까. 이 페이지는 더 없는 거야? 맞아요? 넘어갈게요. 자, 뒤에 13번. 자, 이것도 보는데요. 자,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함께 움직이는 경우 가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가속도 A랑 B랑 가속도의 크기가 동일해. 근데 가속도가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두면 A랑 B랑 누가 무거워요? B가 무겁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B는 아래로 내려가고 A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B는 내려가는 운동 방향이고요. 그 다음 A는 올라가는 운동 방향이에요. 그래서 B는 아래로 가속될 거고 A는 위로 가속될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지금 달라서 가속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기억 물어보는 게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결정하냐? 어찌됐든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크기가 A로 동일한 거야. 근데 이때 그 우리 F는 MA 적용할 수 있지. A 곱하기 질량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럼 1kg랑 3kg. 1 더하기 3이 이제 전체 질량이고 가속도가 A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A가 MA잖아. 이게 뭐랑 같아? F랑 같은 거죠. R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R자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은 플러스로 계산하고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G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을 쓰라고 했어.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3G인데 이거는 G가 10이니까 30N입니다. 중력이.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우린 얘는 이제 플러스 30N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A는 중력이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인데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N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A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고 B는 이렇게 B의 무게가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이 경우에. 그치? 만약에 A랑 B랑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 B는 빠르게 아래로 떨어질 건데 줄이 붙어 있으니까 B는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A는 워낙 내려가야 되는데 둘이 붙어 있으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의 중력은 방해하는 거고 B의 중력은 운동을 도와주는 거라서 얘는 운동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잡았고 얘는 운동 반대라서 마이너스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 힘 30N이랑 또 10N이 있죠. 이걸 이제 여기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플러스 30N. 그 다음에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10N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0N이 얼마다? 20N이 4kg 곱하기 얼마? A m/s 제곱이다. 가속도. 그래서 얘는 4, 5, 20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기억이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야? B의 R자임은 F는 MA 하면 되지. B 질량이 얼마지? 3. 가속도는 5. 3, 5, 15예요.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R자임을 되게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사실 질량의 가속도 곱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R자임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얘 R자임 얼마라고? 플러스 15N이라고 했잖아. 얘가 받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쓸데없는 건 지울게. 자,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유형이라서 얘 R자임이 어떻게? 아래로 플러스 15N이야. 근데 중력은 플러스 30N이잖아요. 근데 또 무슨 힘을 받지? 위쪽 방향으로 어떤 X라는 힘을 받아. 자, 그러면 R자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야. 1번 모든 힘 더하기. 그래서 얘는 빨간색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30N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는 X가 일단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R자임 플러스 15N이 되는 거지. 자, 30N 더하기 X는 15N이야.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5N이라고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장력의 정체가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15N이구나. 그래서 장력은 15N으로 잡아당기는구나.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 아니라 마이너스 15N의 절대값을 취해서 15N이 됩니다. 니은 4번 이런 느낌. 괜찮아요?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맥락을 파악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16번 이것도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려운 척하는 문제야.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이 뭐가 생소하냐면 가령 1kg, 1kg, 2kg라고 했으면 조금 더 와닿았을 건데 근데 얘가 분량이 EM이라서 뭔가 숫자가 없으니까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딱 보면 생각을 먼저 하면 좋아요. B는 이거 워낙 떨어지는 건 아니지. 가만히 둬도 B는 어떻게 움직일까? A랑 C를 봐야 돼. 자, A가 무거워, C가 무거워. C가 어쨌든 2배 무거우니까 C가 아마 이렇게 내려갈 거고 A는 그럼 올라가겠죠. 그럼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맞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멈춰 있다가 등가속도 지수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 방향이 C는 아래 방향, B는 오른쪽, A는 위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중력을 다 계산을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중력이 B 이거 가만히 두면 아래로 떨어지나요? 아래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책상이 이렇게 받쳐주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수직항력. 이거 필기할 필요는 없어.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기. 중력이 있지만 책상에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서로 크게 갖고 방향 반대로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받침면이 있는 경우에는 중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중력을 고려 안 해도 되고 C의 중력은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라서 그냥 플러스라고 할래. 그래서 질량 EM 곱하기 G. 근데 A의 중력은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를 붙일래.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고. 이때 B는 중력 계산 안 해도 된다 했죠. 상쇄되니까. 그럼 이제 R자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살펴보면
플러스 EMG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중력 마이너스 mg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체 다 더해놓은 알짜임이야. 근데 이게 F죠? F는 뭐니까? MA잖아. 총 질량이 얼마예요? MM, EM이니까 4M으로 하자. 4M.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이거를 정리해보면 되지. 플러스 mg는 4M A다. A는 얼마예요? A는 4M분의 mg. 그러니까 4분의 1 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4분의 1 g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얘는 A는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위쪽으로 4분의 1 g. B는 오른쪽으로 4분의 1 g의 가속도. 그 다음에 C는 아래쪽으로 4분의 1 g의 가속도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속도를 알면 또 뭐 파악할 수 있지? 질량만 곱해주면? 질량 우리 아는 거잖아. M, EM 이거 곱해주면 되잖아. 알짜임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g에다가 A 같은 경우는 질량 M 곱해주면 알짜임 얼마입니까? 괜찮아? 에어컨 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추움 얘기해줘. 그래서 얘는 4분의 1 mg가 알짜임이에요. 근데 얘는 위쪽 방향이지, 그치? 그쵸? 자, 근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 두 개를 봐봐. 아래로 중력 mg가 있고요.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위로 이거 줄 없었으면 그냥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쵸? 줄이 당기는 힘 우리가 뭐 이거를 뭐 x라고 할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는 거야. x에다가 mg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습니까? 알짜임 4분의 1 mg가 됐거든요. 그럼 x는 4분의 5mg네요. 이렇게. 그래서 뭘 파악한 거냐? 줄의 장력이 4분의 5mg를 파악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C에서도 알짜임 얼마라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4분의 1g니까 알짜임은 질량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질량 2m이잖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 곱하기 2mg. 그래서 2분의 1 mg가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때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 계산한 거 다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작용하는 힘 보면 아래 방향으로 일단 플러스 2mg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중력, 뭐 이거는 y라고 하자. 장력. 그래서 2mg에다가 y를 더하면 알짜임 얼마라고? 플러스 2분의 1 mg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mg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이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mg. 그러니까 요 장력은 C의 운동을 반대로, 그러니까 C가 아래로 움직이는데 장력은 위로 작용하는 거라서 마이너스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가 장력의 특징하면 뭐가 있었지? 실 양쪽 끝에서 장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Q라는 실이 C는 힘들게 하지만 B는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산을 이렇게 타는데 줄로 묶어서 산을 타고 있어. 그러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줄을 잡고 이렇게 가면 뒤에 타는 사람은 어떨까? 내가 줄로 끌어주면 뒤에 타는 사람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는 거야. 이거 잡고 내가 요 줄을 잡고 이걸 끌어. 나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 근데 쟤는 어떨까? 운동에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장력 Q가 실의 장력이 C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근데 B한테는 B를 잡아 끌어주는 게 되네. 그래서 얘는 얘한테 어떻게 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플러스 2분의 3mg의 장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장력 우리가 4분의 5mg라고 찾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운동을 우리가 A가 위쪽으로 가는데 장력이 위쪽이잖아. 그러면 이 장력은 A를 운동을 도와주는 플러스 4분의 5mg지만 B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4분의 5mg가 되는 거지. 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줄이 장력이 작용할 때 양쪽에서는 크기가 같아요. 근데 하나의 장력은 운동을 돕게 작용하고 하나의 장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였어요? 장력? 4분의 5mg다.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5mg고요.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은 4분의 5mg였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3mg, 4분의 6mg죠. 같지는 않아. 기억 답이 1번인데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해.
디귿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B가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디귿 계산 안 해봐도 그냥 그건 말이 안 되긴 해요. 라고 그냥 빼도 돼요. 기억 답은 1번. 근데 나는 그냥 엄밀하게 계산 한번 해보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시간이 좀 많이 들어도 여러분 괜찮아. 시험 볼 때 좀 도움되려고 최대한 하고 있는 거라서. 다음 페이지 17번 여기 보면 자 운동하는 물체가 A, B를 차례로 지납니다. A, B를 차례로 지나는데 속력을 시간에 대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 대신에 방향 안 바뀌니까 그냥 속도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구간 A에서 R자임의 크기는 FA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구간 B에서 R자임의 크기는 FB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R자임이 일정한 거야. 질량이 일정하겠지.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어떤 거야? 일정. 그래서 각각 등가속도인 거지. 어디서? A 구간과 B 구간에서 이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둘의 가속도는 지금 서로 같지는 않은 거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여기서 가속도가 나 같은 경우 나에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가속도지, 그치? 그래서 0에서 2t까지 몇 초? 2t라는 시간분에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요? v 증가한 가속도가 뭐 여기 뭐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자. 여기 A의 가속도는 할게요. 근데 B의 가속도는 시간 얼마 걸렸어? t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2v. 2v 감소했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는 t분의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구간 A의 가속도를 만약에 2t분의 v를 플러스 A라고 한다면 B의 가속도는 그거의 크기는 4배인데 방향이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구간 A에서 이동한 거리가 구간 B에서 이동한 거리. 우리 이동거리 혹은 변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부분이 변이고 속력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이동거리잖아. 이 밑부분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구간 A 요 밑부분 넓이 어떻게 구할까? 사다리꼴 넓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요렇게 구하지 않겠어? 그쵸. 이 넓이의 중간가, 높이 중간가, 평균 속도 2분의 3v로 2분의 3v로 시간 얼마 동안? 2t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3vt가 변이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괜찮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할까? 2v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vt네요. 그래서 A에서 이동한 거리는 3vt고 B에서 이동한 거리는 vt네요. 그래서 3배이다.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R자임의 방향 무슨 방향이랑 같아? F는 MA니까 우리 질량의 방향 없지. 그치? 그래서 R자임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구간 A에서는 플러스 빨라지는 방향이라면 구간 B는 느려지는 방향. 운동 방향 반대죠. 서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R자임 방향도 반대다. 니은 맞는 말이고. 그럼 디귿 FA 대 FB. 우리 가속도가 구간 A의 가속도가 2t분의 플러스 v. 요걸 이제 A라고 한다면 구간 B의 가속도는 t분의 마이너스 2v. 요걸 마이너스 4A라고 줄 수 있죠. 근데 이 R자임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FA는 M 곱하기 A가 되겠고 FB는 M 곱하기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크기로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MA 대 마이너스 4MA 요거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4가 되겠네.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4배니까 R자임의 크기도 4배가 되는 거예요. 4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거의 다 왔다는 아닌가? 사실 많이 남았는데 괜찮니?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볼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 최대한 이게 이 과정에서 뭘 하는 건지 그냥 최대한 연습 한번 해보려고. 18번. 자 얘는 질량이 50kg이에요. 왜 줬을까? 질량 왜 줬을까? R자임과 가속도 파악하라고 질량 준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저울에서 측정된 힘이야. 저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로 올려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딱 그릴게. 사람이 받고 있는 힘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밀어주는 위쪽 방향 힘이 있겠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지? 잠깐 지구에서 벗어난 거 아니지? 지구에 있잖아 여전히. 그래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중력은 질량이 50kg이니까 G 50G, 그래서 마이너스 500N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힘이 600N, 이거 저울 힘이 600N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짜 힘이 플러스 600 빼기 500이니까 플러스 100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 100. 그다음에 T1에서 T2 사이에는 그냥 0이 되겠죠. T2에서 T3 사이에는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알짜 힘이. 기억, 0에서 T1 동안 사람의 가속도 크기는, 자, 얘 알짜 힘 얼마야? 알짜 힘? F는 100N이지. 자, 100은 질량 50 곱하기 가속도 A는, 그래서 A는 2m/s 제곱이구나.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12가 아니라 2. 이걸 12 나오려면 그냥 600을 50으로 나누면 12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잠깐 중력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건데, 중력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지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600에다가 뭘 뺀다? 중력 500N을 빼면 알짜 힘이 나온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니은 T1에서 T2 동안은 알짜 힘이 얼마야? 0이지.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0. 그러면 속도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 맞는 말이죠. 정지해 있을 때 가속도가 0이면 그냥 정지해 있을 텐데, 운동하는 중에, 올라가는 중에 가속도가 0이면 등속 직선 운동 하겠고요. 디귿, T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뀔 것이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0에서 T1까지 어떻게 돼? 알짜 힘이 플러스야. 그래서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져요. 가속도가 플러스 2죠. 이제는 플러스 2m/s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2m/s 제곱으로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다? T1부터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죠. T2까지. 그 다음에 T2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이제 플러스였다가 가속도 0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T2부터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느려지긴 할 건데 바로 0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T2까지는 속도가 얼마예요? 부호가 플러스. 아직은 플러스인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0 밑으로 내려오면 속도가 뭐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이때 방향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T2까지는 아직 올라가는 방향인 거지. T2까지. 왜냐면 T2까지는, T1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T1부터 T2는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아래 방향 가속도가 생기면서 이제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점점.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누르면 처음 정지해 있다가 빨리 올라가, 갑자기 가속됐다가 어느 순간 좀 편안해져. 그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멈춰야 되지. 멈추면 이제 가속도가 아래 방향 가속도가 되면서 느려지다가 정지. 그래서 얘가 아마 이제 방향이 바로 방향이 바뀌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T2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얘가 아직 부호가 플러스라서, 속도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 가능하다?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근데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0에서 플러스 아직 방향 안 바뀐 거예요. 방향 언제 바뀐다?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그때 방향 바뀌는 거야. 그래서 T2에서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방향 바뀌는 게 불가능하다.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거 조금 까다롭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단 우리 그려서 해석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고요. 조금만 더 가보자. 요거만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할 수 있다. 숙제의 늪이 장난 아니었네요. 19번.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 직선 운동이잖아, 그치? 직선 운동이니까 속력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냥 속도로 바꾸자. 속도로 바꾸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가속도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가속도 얼마예요? 4초 동안 얼마? 속도가 8m/s 증가한 얼마? 플러스 2m/s 제곱의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는 46초까지 2초 동안 2m/s 증가한 플러스 1m/s 제곱의 가속도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 4초부터 가속도는 플러스 1m/s 제곱으로 가속도가 바뀌었죠. 그죠? 기억, 그래서 2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예요? 2m/s 제곱. 자, 근데 이때 이 힘 F가 B에 작용하지만 A랑 B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F가 B만 끄는 게 아니라 뭐를 끌어요? A도 끌고 있지. 그치? 그래서 F는 질량 3 곱하기 가속도 2가 되어서 6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N이 아니라 얼마다? 6N이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6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 우리 R자임 물어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에어컨은 일단 끄자. 혹시 모르니까. 이건 좀 꺼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덥진 않잖아? 됐어. 자, 그래서 R자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제일 간단하다고? 질량의 가속도 곱하면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6초일 때 가속도 얼마야? 1m/s 제곱. A 질량은 1kg. 그럼 얘는 1N이에요. 니은 맞는 말이지. 다음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랑 무조건 같아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장력은 양쪽 끝에서 같아 했잖아. 그래서 얘는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같아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양쪽 끝에 장력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럼 실이 A를 당기는 힘, A는 왜 움직여요? 요 실 때문에 움직이지, 그치? 그럼 얘는 실 말고는 잡아당기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의 R자임이지, 그치? A의 R자임을 물어보는 거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똑같고, 그거는 A의 R자임의 크기랑 같은 말인 거죠. 여기서는. 자, 2초일 땐 질량 얼마야? 질량 똑같이 1이고 가속도가 2죠. 2초일 때. 그 다음에 6초일 땐 질량 1이고 가속도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는 1 곱하기 1의 몇 배? 2배가 맞네. 니은들이 답은 4번.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 좋아. 다음 페이지. 난 지치지 않는다. 22페이지. 22번. 요거 보면 요거는 우리 작용 반작용 갖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물체에 힘 F를 작용했는데 뭐 하는데? 정지에 있는데 우리 벽을 뚫고 갈 건 아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힘을 이렇게 받잖아요. 플러스 F라고 하자. 근데 물체의 R자임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왼쪽으로 받는 힘이 필요하지. 크기는 얼마? F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가 밀어주는 거야? 벽이. 벽이. 그래서 F 벽 물체라고 할게. F 벽이 물체한테 주는 것은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근데 이것도 있구나. 맞아. 물체에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지만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이 수직항력과 크기가 갖고 방향의 반대인 거죠. 중력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발사되지도 않는 이유. 니은 물체를 미는 힘 F랑 벽이 물체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연결. 이게 맞아요? 우리 작용 반작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어랑 목적어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벽이 물체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이지. 요게 두 개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근데 물체를 미는 힘은 뭐야? 요거잖아. 그렇지? 물체를 미는 힘은 벽이 물체를 미는 힘.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작용 반작용일 수가 없지. 벽이 물체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이고, 이거 물체를 미는 힘은 아니지. 물체가 미는 힘.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이 반작용이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판단할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보면 돼요.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거 중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고,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잖아. 방향이 어때? 두 개 더하면 0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0이 될 수가 없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면서 또 아래쪽으로 밀어. 그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0이 되진 않는다. 알자임이 0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많이 왔다 많이 왔다. 24번 요것도 있잖아. 자 보자고. 1번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같냐? 자 이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요게 아니거든. 보면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판단하는 방법. 정지에 있다. 정지 무슨 말이야? 알자임 0. 와 좋아요. 알자임 0이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은 우리 자기력이 있지. 그치? N극과 N극이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될까? 밀어요. 맞아요. 그래서 A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제 다 보면 뭐가 있냐? 일단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일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장력 위쪽이니까 플러스 T라고 할게요. 그 다음 중력이 일단 있네. 중력 마이너스 mg라고 할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아래가 아니구나. 위쪽 방향이구나. 위쪽 방향으로 누가? 자석이 미는 플러스 자기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더하는 거야. 자 T 장력 더하기 자기력 빼기 mg는 얼마다? 알자임 0. 그래서 A를 당기는 힘 장력은 mg 빼기 자기력이에요. 장력은 mg 빼기 자기력이랑 같으니까 장력은 mg 중력이랑 크게 같지 않은 거죠. 중력의 자기력을 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중력과 크게 같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2번 요거 보면 A가 실을 당기는 힘과 이거 반작용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돼? 실이 A를. 그러니까 A가 실을 이었지.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 바꾸면 돼요. 실이 A를. 맞네. 2번은 맞는 말이 되고. 3번 B 뭐에 있어요?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으면 알자임이 얼마라고? 0인 거죠. 이거 맞는 말이고.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 요거 판단하려면 조금 우리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과정을 해야 돼. B 같은 경우 어때요? B는 힘 어떻게 받아? 자 아래로 중력.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기력은 어때? 위에 있는 자석이 누르겠지. 아래로 자기력.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쪽으로 지면이 누르겠지. 밀어 올리겠지. 그래서 얘가 지면을 누르는 힘.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랑 반작용 뭐가 있어요? 지면이 B를 밀어 올리는 요게 반작용이잖아.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중력이랑 자기력을 더한 거랑 같거든. 요 힘의 크기는 중력 더하기 자기력과 크기가 같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보다 얼마만큼 커요? 자기력만큼 커. 그래서 크기가 크다. 4번은 이제 방금 한 식으로 요 식처럼 는 0 써가지고 이제 2항에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5번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보면 A를 갖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치? 자기력. 자, 자기력은 어떻게 돼요? 2항 하면 자기력은 어떻게 된다? mg 빼기 장력이지. 그치? 그럼 자기력은 mg 빼기 장력이잖아. 그러면 중력에다 어떻게 한 거야? 장력을 뺀 거지. 자기력이. 그치? 그럼 중력보다는 작은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는 0. 알자임은 0을 쓰시면 이제 힘의 크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요게 진짜 찐막이거든. 요거까지 해야 뭔가 뿌듯하지 않겠어? 난 그럴 것 같아.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와우. 자, 영희와 철수가 마주보고 서 있다가 서로 밀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F 영희가 철수를 있고 철수가 영희를 있잖아. 이 둘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작용 반작용이라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지. 그래서 기억 0에서 1초 동안 서로 민 거잖아. 그치? 그럼 서로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과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서 어떻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지. 기억은 이제 맞는 거야. 괜찮겠죠?
근데 닌 영희의 질량은 철수의 2배이다. 판단 어떻게 해? 자, 서로 다른 힘이 없잖아. 서로 알짜 힘인 거지, 그치?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 이게 철수의 알짜 힘인 거고, 철수가 영희를 미는 게 영희의 알짜 힘인 거지. F는 뭐예요? MA잖아. 근데 알짜 힘이 어떻게 돼? 크기가 동일하지, 그치? 자, F 알짜 힘의 크기는 동일해요. 자, 근데 영희의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얘는 1초분의 플러스 1m/s. 철수는 1초분의 마이너스 0.5m/s. 그러니까 철수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m/s 제곱. 영희의 가속도는 플러스 1m/s 제곱. 그러니까 영희랑 철수랑 알짜 힘이 같은데 가속도가 1과 2분의 1인 거야. 알짜 힘이 크게 같은데 그럼 요 두 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같아야 되지. 그럼 영희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자, 1 곱하기 1이랑 m 곱하기 2분의 1이 같아야 되거든. m이 얼마면 될까?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절반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2배이기 때문에 질량은 절반이다. 영희의 질량은 철수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다. 이건 틀렸고요. 지금 1초 이후에는 두 사람에게 알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지금 1초 이후에 가속도가 얼마야? 0이죠. 그쵸? 1초 이후에 가속도가 A는 0이니까 F는 0이죠. 알짜 힘이 0이니까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수가 좀 많아가지고 해설하는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속도시간 그래프 기울기 나오면 가속도구나. 그게 질량의 가속도 곱하면 알짜 힘이구나. 한 덩어리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는 가속도가 같구나.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이런 거 파악해서 문제 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된통 문제만 계속 풀었네. 괜찮아? 줄 거잖아. 자, 우리 잠깐 쉬자. 48분이니까 쉬었다가 58분에 시작할게요. 그때 시험 보려고. 봐야겠죠? 시험 봐야겠죠. 좋아. 고생했습니다. 쉽시다. 58분에